안녕하세요. 오늘은 NFT 코인 중에 하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엑시 인피니티가 되게 급상승을 많이 했죠. 나는 엑시를 못 먹었으니까 약간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부터 사지 않아서 올라가도 사고 싶지 않은 느낌. 7,000원, 만원짜리를 봤는데 7만원, 8만원 되니까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회하고자 다른 NFT 코인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다가 이제 시총이랑 다 비교를 좀 해봤죠. 그 중에서 제 눈에 포착된 코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코인이에요. 게임에 대한 배경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들을 우선은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게임이 출시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테스트 한번 하고 한 뭐 내년 1월 정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게임이 실질적으로 오픈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수익성도 생긴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앨리스를 좀 넣어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분석 동영상인 오부스를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오부스 동영상에 댓글을 제가 적어도 적혔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을 삭제한다고 구독 취소한다고 막 그런 말을 써놓으셨는데 제가 그거 댓글 지운 거 아닙니다. 유튜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문의글은 올려놨는데 오부스 보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다른 동영상에다가 그냥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앨리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앨리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바이낸스 차트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은 지저출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장하고 나면 대부분의 코인은 하락을 하죠. 상승을 주르륵 올라가는 코인들도 있지만 우선 대부분 하락을 하게 돼요. 하락할 때 나온 반등 구역은 단기적으로밖에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락을 하고 저점이 나온 다음에 상승을 한 코인들이 지저출을 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런 상승했던 부분을 이용해서 지지저항 추세를 긋고 그 다음에 있을 상황들에 대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반등 구역은 지지선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 지지선은 이 구역, 그 다음 있었던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 구역을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상장하고 나서 겪은 시기, 이런 1구역과 그 다음에 이런 2구역, 그리고 3구역은 이런 상승을 또 한 번 한 구역, 그리고 네 번째 구역은 현재 이런 상태. 저는 조금 상승을 보고 있으니까 이 구역으로만 잡을게요. 이렇게 하락이 여기까지 끝났고 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어떻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4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 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역에 대한 거는 이 구역에서 의미 있게 사용만 하고 이 구역 거를 이런 다른 구역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 이 구역으로 이 이후 구역 그리고 여기까지 짧으니까 이렇게 2개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구역으로 이 구역을 구한 거로 이 옆에서 나온 거랑 그 다음 거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장하고 있었던 초기 때는 많은 의미를 두는 거는 딱 하나를 봅니다. 여기죠. 최고점 자리. 첫날에 종가 자리와 얘는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가 종가 자리. 이 자리를 의미를 둘 거고 그 다음에 이 꼬리 끝. 이 두 자리를 의미를 둘 겁니다. 그 안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거예요. 한번 제가 지저출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구역은 크게 핵심으로 잡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핵심을 좀 잡도록 할게요. 이 자리. 어떻게 보면 이 하락하는 부분에서 최고점이죠. 이 구역에다가 핵심. 그리고 반등 나온 자리인 이 구역도 하나 넣고 그 다음 내려오다가 반등 나온 자리. 다음 반등하고 올라간 자리 이렇게 4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의미 있는 구역은 이 구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모 영역을 잡는다라고 할 때 시작은 이 꼬리까지 잡은 다음에 우선 잡을 때 주변에 뭐 없죠. 뭐 이런 꼬리를 잡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의미 크게 두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잡고 우선은 늘려보는 겁니다. 늘려봤을 때 이 이후에 생긴 거에서 잡기는 되게 멀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위로는 좀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 정도 되네요. 고점 자리는 13%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막 5%여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 구역, 아까 여기를 잡았죠. 여기서 잡을 때는 우선 꼬리에다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들 꼬리에다 잡은 거예요. 반등 나온 캔들의 꼬리.
이런 방식도 있네요. 여기다가 놔도 되는데, 이러면 아까 퍼센트보다 훨씬 작아지죠. 그러면 여기 볼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 구역을 이 위로 잡아도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로 잡으려고 하겠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여기 크게 의미는 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역에. 그래서 저는 이 아래 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구역에서는 여기다가 이 캔들의 종가 우선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잡을 만한 데는 우선 딱 여기가 있네요. 여기 그 퍼센트가 좀 작아 보이죠? 딱 봐도. 그러면 여기 종가까지 해서 사용을 하면 거의 10% 가깝지 않을까요? 이렇게 딱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은 뭐 잡을 필요 없죠? 이 꼬리까지 잡으면 되니까.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됐고, 이런 핵심 지저 사이에 보조를 그을 수 있죠. 이런 자리는 이제 이 구역이 두 군데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비슷하게 겹치죠. 보조를 긋는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보조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를 잡고 정확하게 그냥 한번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효과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저는 지금 보조선 윗선은 여기 종가 이 캔들이죠. 제 마우스 커서 보세요. 손가락 있는 거. 이 캔들의 종가를 사용했고 이 캔들의 종가를 사용했습니다. 저점 나온 거에 대한 종가, 반등이 올라와서 저항 맞은 구역의 종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것도 따지자고 한다면 이런 구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구역을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충 정말 잡는 거예요. 보조. 이렇게 이 정도를 보조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그냥 쓴 거를 잡는다고 하면 여기랑 여기 이런 자리로 중간 익절 자리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표까지 했고 보조 쪽은 가격표를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도해 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가격표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니까 그 가격표만 보고 가실 수가 있어서 저의 의도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 쪽은 가격을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야 할 거예요. 중간 익절을 하고 싶다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이 하락하면서 나온 거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핵심 지저를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또 상승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조정 자리까지도 생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세하게 조정을 조금씩 해줘야 될 때가 됐어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꼬리 종가가 조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래 영역을 위에 거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지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괜찮네요. 용어를 업데이트라고 할게요. 새로 나온 이제 이런 영역을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추가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새로 업데이트를 한다면 핵심 지저선은 이 위로 갈 겁니다. 이 위로 잡을 거고 이 제일 윗구역만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역도 가격은 맞아 떨어질 건데 이제 이 최고점 구역을 조금 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역은 이제 보조로 사용을 하겠죠. 제가 새로 업데이트를 한다면 이 아래 빨간 선은 저는 보조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핵심선은 이 최고점 자리로 변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종가에 대한 꼬리, 이거는 이 꼬리까지 저는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퍼센트는 이제 15%가 되네요. 상관없다고 했죠. 어차피 이 꼬리까지 쓰게 될 경우에는 이게 새로 생기는 핵심 지저 자리. 기존에 있던 곳은 이제 보조 지저로 저는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리는 저는 보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영역도 잡히죠. 전 이런 거를 이제 보조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죠. 이 중간값은 지금도 잘 맞아 떨어져요. 이때 이 자리가 뚫고 와서 지지를 받았고 이번에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수정할 구역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네요. 이제는 이런 꼬리를 갖다가 쓰는 거죠. 아까는 이 꼬리를 갖다가 썼는데 이거를 이제 종가 자리 이런 자리에다가 놓고 윗꼬리가 아니죠. 이 윗구역을 좀 더 넓혀서 사용할 때가 있을까요? 윗꼬리를 이렇게 차라리 여기도 종가 말고 꼬리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몇 프로가 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업데이트된 걸로 제가 가격을 좀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구역은 꼬리를 조금씩 빼면서 이 간격의 퍼센트 간격을 낮출 수 있어요. 종가로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 지금 정확히 따지면 한 14% 되는데 저는 이 14%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또 분할 매수 받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이 코인에서 분할 매수도 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올려서 퍼센트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5죠. 저는 최종적으로 이 기간까지 했을 때 이렇게 지저를 잡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앨리스는 분석할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양도 많지 않았는데 상장하고 얼마 되지 않은 코인을 지저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설명하는 것 때문이랑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여기서 이제 고점 저항 자리는 금방 뚫을 거예요. 근데 뚫고 나서 이제 목표 가격이 얼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첫날에 꼬리를 매도 구역으로 볼 겁니다. 채널도 한번 그려보고 이 채널이란 말이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찍었던 거 사이에서 고점 자리를 최고점 자리가 세 번째 포인트가 된다. 이 패러럴 채널을 딱 그려보면 잘 맞죠? 뚫고 올라가서 지지 테스트 확인하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지지를 받고 한번 뛰고 뚫리고 나서는 저항받고 내려가서 다시 한번 뚫어보려고 하지만 저항막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핵심 지조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이제 이 채널을 뚫으면은 이미 뚫었죠. 뚫었기 때문에 이걸 2배로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이 채널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보는 60달러랑 이런 채널 상단이랑 겹치는 부분은 11월 27일 정도 되겠네요. 이걸 뚫고 나서 간다면 더 빨리 갈 거고 제가 만약 불장이 온다면 생각하는 시간과도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NFT 코인에 대한 배경이랑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대박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원래 인생이란 게 1등만 알아주지 2등은 안 알아주잖아요. 엑시 인피니티가 결국에 지금 1등 자리를 먹었습니다. 과연 다른 NFT 코인 중에 하나가 엑시 인피니티가 누렸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내가 한 게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번에는 이런 엑시 인피니티나 마이네이버 앨리스에 대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배경을 조사하는 그런 동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